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토트넘은 케인마저 손흥민을 차갑게 외면한 장면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발언은 토트넘에 큰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한 듯합니다. 토트넘의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감독 대행의 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토트넘이었기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는 6위는커녕 밑단계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7위마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다 무려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다음 시즌이 될 수 있는 토트넘입니다. 그야말로 충격패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시작은 좋았습니다. 선수들은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평소보다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줬고,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토트넘의 기세에 눌려 장기인 전방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시원한 케인의 선제골까지 터지며 토트넘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토트넘 훈관종들은 감동한 나머지 전반전 나는 휘슬이 울리고 선수들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내리 2골을 내줬습니다. 마지막에는 미드필더 스킵이 위험지역에서 공을 뺏겨 허무하게 추가골을 허용했고, 결국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37경기 승점 57점에 머문 토트넘은 사실상 6위 도전은 힘들게 됐습니다. 6위 브라이튼이 35경기 승점 58점인데 브라이튼이 남은 3경기에 서한 경기만 승리해도 토트넘이 6위에 오를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EPL은 6위까지 가 유로파리그에 진출 가능한 순위인데, 결국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갈 수 있는 순위인 7위는 어떨까요? 이날 경기 패배로 7위마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경기 직후 열린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전에서 빌라가 리버풀을 상대로 원정 경기임에도 1대1 무승부를 거두어 승점 58점으로 토트넘을 넘어 7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치료 안에 들지 못하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2010년부터 쭉 챔피언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든 13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불참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토트넘이 구단의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며, 선수들이 꺼리는 구단이자 현재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도 팀에 있을 이유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토트넘은 지금 영입해야 할 포지션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완벽한 찬스에서 손흥민을 무시한 토트넘 선수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수 없이 창출해주는 패스마스터였습니다. 결정적인 크로스 성공만 3회를 기록했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수비가 담을 부여받은 왼쪽 윙어라는 한정된 포지션에서 뛰었는데도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의 시야와 이타적인 플레이가 잘 드러나는 브랜드 포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마스터 손흥민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은 결정적인 상황일 때마다 손흥민을 외면했습니다. 전반 26분, 토트넘의 완벽한 역습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단주마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고,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전력으로 골대를 향해 질주하던 손흥민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단주 많은 일을 목격했지만 리그 첫 선발 출전이라는 과도한 동기부여 때문인지 끝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허무하게 공격 상황이 끝났습니다. 포로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공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팬들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고 믿었던 케인마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이 정말 좋은 역습 기회에서 케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고, 왼쪽에는 완벽한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손흥민이 패스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케인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공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케인의 시야와 판단력이라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서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케인은 끝내 경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찬스를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패스 마스터였지만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패스 마이너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손흥민과 달리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토트넘 선수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영국 전문가들은 케인이 과도하게 앨런 시어로의 최다 득점 기록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토트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마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팬들은 케인마저 손흥민을 외면하면 손흥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토트넘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기는 한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케인은 진작에 토트넘의 정이 떨어졌고 자신의 기록을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수준 높은 기량, 그는 단주마 히샬리송, 클로셉스키와 같이 뛸 레벨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케인이 있었지만 오늘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넓은 시야와 이타적인 플레이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자체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손흥민이 수준 높은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